중국과 러시아가 ISISK와 3대 악이 주는 공포로 인해서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모스크바 교회의 한 콘서트장에서 발생한 테러와 며칠 후 파키스탄에서 발생했던 자살폭탄 테러로 중국인 노동자 5명이 사망한 두 건의 치명적인 테러가 유라시아 안보 블록인 상하이 협력기구 그러니까 SCO의 핵심 회원국인 러시아와 중국의 경종을 울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에게 악몽으로 다가온 ISISK와 3대 악에 대해서 Y타임스가 추적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9일 지난 3월에 모스크바 및 파키스탄에서의 테러 이후에 중국과 러시아가 이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영내 테러리즘 퇴치를 위해서 긴밀히 협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호주 브리스번의 그리피스 대학교 국제관계학 교수인 이안 홀은 대테러는 항상 SCO 의제 중에 하나였지만 최근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 문제에 다시 관심을 집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001년 중국, 러시아 몇몇 구소련 공화국이 국경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설립한 상하이 협력기구 그러니까 SCO는 전통적으로 테러리즘과 분리주의 그리고 극단주의 같은 3대 악에 맞서 싸우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이란까지 이 SCO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이들 국가들과도 경제협력을 넘어서 소위 3대 악 척결 문제까지 깊이 있게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 대응을 다짐하고 있는 첫 번째 문제는 바로 ISISK 문제입니다. 지난 3월 ISISK에 의해서 모스크바 크로커스 시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최소 140명이 사망한 사건은 러시아에서 20년 만에 발생한 가장 치명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에 기반을 둔 무장단체인 이슬람 국가의 연계 조직인 이슬람 국가 호라산 그러니까 ISISK가 여기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번 공격의 벽을 끝까지 처벌하겠다라고 다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모스크바에서의 테러가 발생한 지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파키스탄 북서부에서 자살폭탄 테러범이 중국인 노동자 5명을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남아시아 국가에서 중국의 이익을 노린 것으로 보이는 연쇄 테러 공격 중 가장 최근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공격에 대한 책임 소재는 아직 밝혀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하이 협력기구 그러니까 SCO 회원국인 러시아, 파키스탄, 이란 모두 이렇게 자국 국경 내에서 ISISK의 공격을 받은 적이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홉킨스 난징 중국 및 미국 연구센터의 국제정치학 교수인 데이비드 아라세는 공식적으로는 반테러가 SCO의 헤드라인 주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아라세 교수는 이어서 중앙아시아를 넘어서 러시아까지 공격을 받았다는 것은 다음 단계로 중앙아시아의 중국의 이익과 관련된 곳이 다음 타겟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라세 교수는 그러면서 ISISK는 급진적 신정 통치하에 이슬람 국가를 추구하기 때문에 테러, 분리주의, 종교적 극단주의라는 이 3대 악으로 무장한 그들이 중국의 악몽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테러를 이미 경험한 모스크바와 파키스탄은 당장 합동 테러 방어 훈련 등의 협력을 강화하거나 ISISK와 같은 무장단체에 대한 정보 공유 등의 협력을 강화하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아라세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국가, 넓게 보자면 이 SCO 국가들의 특성상 서로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원활한 협력이 이루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아라세는 내다봤습니다. 인도와 중국은 여전히 국경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고 더불어 중국의 1대1로 문제로도 충돌을 빚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도와 파키스탄 역시 사실상 적대 관계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긴장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시드니 대학교의 토마스 윌킨스 부교수는 모스크바의 요청에 따라 대테러 이슈가 이 SCO의 주요 주제이자 의제로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만은
그러한 협의가 어느 정도 심도 있게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윌킨스 부교수는 이어서 러시아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은 3대 악 중에서 테러리즘과 종교적 극단주의라는 두 가지에 해당하는 범죄였다 그러면서 사실상 SCO 내에서는 영내 반테러 대응을 위한 조직이 가동되고 있었지만 모스크바 공격에 전혀 대응하지 못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윌킨스 부교수는 그러면서 SCO 국가들이 영내 테러리즘과 싸우기 위해서 공동 대응을 해야 하지만 사실 SCO 회원국들은 자신의 국가가 전면에 나설 의향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또한 그리피스 대학교의 홀 교수도 SCO 회원국들이 아프가니스탄이나 파키스탄의 무장경찰이나 군부대를 파견해서 ISISK를 소탕한다든지 하는 적극적 개입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ISISK의 중국 및 러시아 등에 대한 공격적 행동은 더 많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특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어서 러시아가 아닌 타국의 ISISK 문제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내다봤습니다. 홀 교수는 이어서 중국과 러시아가 ISISK가 근거지로 삼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이나 파키스탄 등을 압박하기 위해서 SOC를 활용하려고 할 수도 있지만 솔직히 SCO가 그런 국가에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중국과 러시아가 아프간이나 파키스탄의 테러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내정 간섭에 해당될 수 있어서 그 역시도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파키스탄에서 벌어진 중국인 대상 테러 사건에 대해서 중국 당국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그저 파키스탄 정부의 처리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모스크바에서 일어난 테러에 대해서 러시아가 그 배후로 서방 국가들과 우크라이나를 지목하고 있다는 점이 오히려 이 ISISK 등의 테러 단체에 대한 대응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봐도 러시아의 주장은 그야말로 생뚱맞습니다. 특히 미국은 테러 발생 수일 전에 러시아 당국의 장소까지 특정하면서 테러 발생 정보를 모스크바 당국에 전달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모스크바 정보 당국은 후에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테러의 배후에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한마디로 어안이 벙벙한 대응을 러시아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테러 배후에 대해서 러시아가 도리어 미국 등을 지목함으로써 ISISK에 대한 존재는 힘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는 사실상 ISISK가 주도한 테러임에도 그들을 대상으로 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스스로 막아버렸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이 SCO가 ISISK에 공동 대응을 하는데도 한계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사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SCO를 만들자고 제창한 이유는 외세가 봉기를 선동해가지고 자국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중국 홀로가 아니라 주변국들과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논리였습니다. 특히 시진핑은 지난해 우리는 신냉전을 조장하고 영내 대기를 조장하는 외부 세력을 매우 경계해야 되고 어떤 이유로든 내정에 간섭하고 색깔 혁명을 일으키는 국가에 단호히 반대해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윌킨스는 이에 대해서 SCO가 국경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지만 이후에 모스크바와 베이징이 주도해가지고 테러 위협이 존재하고 러시아와 중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중앙아시아에서 안보 거버넌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발전했다 그러면서 이 SCO는 제도적 기능보다 미국 등 서방 강대국을 중앙아시아에서 멀리 떨어뜨리고 서방 패권에 대항하는 공동의 플랫폼을 만드는 데 더욱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방 진영이 나토에 대항하는 성격으로 중국이 SCO를 만들었지만 사실상 그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국가 간 연합체로 변질되어 버렸고 사실상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이 테러 문제 등에 대해서 공동 대응을 할 여지는 거의 없다라고 본 겁니다. 결국 이 ISISK나 3대 악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방패막도 없이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전전긍긍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특히 국경을 넘나드는 비국가 테러 집단의 준동을 막으려면 국가 간 협력이 필수입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에 각자 도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중국의 경우에 본토가 공격당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지만
중국이 이익이 달려있는 해외의 특히 중앙아시아의 중국 관련 기관이나 경제시설들에 대한 테러는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중국의 고민도 또한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 무기력함이 이미 파키스탄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